다음 달 준공 예정인 순천 동천 출렁다리를 두고 불법 재하도급과 통행 불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출렁다리 공사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건설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의사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신 언론 기사를 분석해 전남 동북권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일자리와 관광지, 코로나 등을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여수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던 어르신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구두를 신거나 지팡이를 짚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다리가 있다면 통행이 매우 불편하겠죠. 그런 다리가 순천 동천에 조성되고 있는데요. 다리 상판부가 배수로 덮개로 쓰이는 스틸 그레이팅으로 시공돼 철제 구조물 간격이 넓어서 휴대전화가 통과될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 공사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건설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조성된 동천 출렁다리입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출렁다리 위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위험 요인이 쉽게 확인됐습니다. 다리 상판부가 격자형 배수로 시설물인 스틸 그레이팅으로 시공된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출렁다리 상판부입니다. 다리가 개통되면 시민들이 통행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다리 가장자리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하의를 신고는 통행이 어렵습니다. 출렁다리를 직접 통행해봤는데 발 앞쪽에 힘을 주고 걸어봐도 하이힐 뒷굽이 쉽게 파손됩니다. 문제는 출렁다리 바로 밑에 동천이 흐르고 있다는 건데 이 철제 상판부에 구조물 간격이 넓어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지품을 떨어뜨린다면 바로 동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한 게 좋죠. 이왕하면서 애들도 다닐 거고 너무 보이면은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안 하려면 밑에다가 유리를 깔아서 밑에가 다 보이고 그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도 그런 것으로 해놨잖아요. 유리를 깔아서 높은 데도 그렇게 밑에를 다 보이게끔 해놨잖아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출렁다리를 놓고 순천시 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출렁다리 조성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강행하면서 일감을 수주한 하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혹시 모를 부실공사 우려에 대비해 집행부에 특별 감사를 요구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화산에서 내려올 때 설계도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동천에는 그 설계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부분은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감사가 미흡했을 때 저희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해당 건설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급계약상 재하도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통행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통 전부터 불편 사항이 확인된 만큼 다리 상판부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고발과는 별개로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나 입찰 제한 등의 행정 처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좀 시민들이 좀 혹시 뭐 부실 시공이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발생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좀 강력하게 좀 처벌을 좀 하기 원하고 있고요. 그 사실이 드러나는 이제 실적으로 판결까지 이어져서 불법 사항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은 저희 추가적으로 그 부정당 업체 제재라든가 영업 정지 등 추가적으로 더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 오천지구의 중심 산책로이자 인근에 호남권 최대 규모의 야시장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동천 출렁다리.
통행 불편 문제와 더불어 불법 재하도급 경위가 확인되면서 개통 전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신 언론 기사를 분석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권 이슈를 살펴보겠는데요. 동부권 주요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G 헬로비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해 분석한 전남 동부권 주요 키워드입니다. 가장 먼저 일자리가 눈에 띕니다. 관련 단어로는 여수산단, 광양항 등이 보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쇼크를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에 2022년까지 일자리 12만 개를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양항의 경우 항만 에너지 허브 복합단지 조성 등 항만 재개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는 산단 중심 일자리 거점 혁신 계획이 정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산단을 거점으로 광양 국가산단과 율촌 제1산단, 여수 광양항을 연계해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산단으로 만드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고용 쇼크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주요 키워드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는 고용 쇼크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나라 첫 봄꽃 축제 격인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수많은 행사와 축제들이 취소됐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의 관광 관련 기사는 대부분 취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순천만 국가정원이 전국 주요 관광지 중에서 놀이시설을 제외한 순수 관광지로는 전국 최고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 주요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 육성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순천시도 개인과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그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순천만 국가정원이랄지 순천만 습지랄지 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서남사랄지 이런 넓은 우리 순천시 전 지역을 활용을 해가지고 단체 관광이 아닌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농산물, 장애인, 친환경, 봉사활동 등이 주요 키워드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이슈에서는 대체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노력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부가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남 지역 의사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치적 결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회는 1992년 228만 3천 명이었던 전라남도 인구는 2019년 186만 8천 명으로 27년 동안 18.2%, 연평균 0.67%씩 감소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전남 지역의 의사 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16년 동안 68.1%, 연평균 2.9%가 증가했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의사회는 또 정부 여당이 전남의대 신설을 포함해 의사 증원을 감행하면 투쟁에 나설 뜻도 전했습니다. 전남 지역 의대 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지역 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보면 입학부터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신설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전남이나 강원, 제주, 경남과 충청도는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의료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묘도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던 어르신이 바다에 빠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입니다. 건물 한 채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25일 아침 11시 40분쯤 목포 산정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집주인의 아들이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60제곱미터의 주택이 모두 불에 타 1,0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난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62.82제곱미터 소실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항포구 일대. 오전 10시쯤 방파제 인근 해상에선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을 주민이 바다에 떠있는 시신을 발견해 인양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해경은 할머니가 평소 치매를 앓고 있어 길을 잃고 헤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신고인이 발견하고 전화를 해줄 거죠. 신고를 한 거죠. 파킨슨병이 좀 앓고 계셨어요. 저녁 8시 반쯤 구례에선 차량이 전복돼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4시쯤 광양에선 화물차와 이륜차가 충돌해 1명이 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강진군이 지난 23일 내린 집중호우로 산에서 도로 쪽으로 흙등이 쓰러져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강진군은 도안면 항촌리와 신길이 구간 왕복 2차선 도로의 산 쪽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흙과 돌, 나무 등이 쓰러져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추가 토사 유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우회 도로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서부 근로자 건강센터가 대불국가 산업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가 위탁 운영하며 가정의학 전문의와 함께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심리상담사, 물리치료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해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 개원하는 전남 서부 근로자 건강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주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직업병 예방 및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 북항 인근에 선원복지회관을 건립합니다. 목포해수청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선원복지회관을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이며 1층 다목적실과 2층 숙박공간 등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해수청은 현재 선원복지회관이 전국에 23곳 있지만 선원 2천여 명이 생활하는 목포항에는 휴식 공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와 광양제철소가 오는 30일 금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광양제철소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거점 시설 부지를 기부 체납하고 벤처밸리 사업을 결합해 추진할 계획인데요. 부지에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광양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이 금호동 도시재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27일부터 복지관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 436곳에 대해 운영을 재개하고 목욕탕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시설 운영이 재개된 만큼 그동안 중단했던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